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또 지도를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워낙 내용들이 많고 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써야 될 정도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사회가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한테 가장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인생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저희 아이들한테 평생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고 하면 아이들은 고민도 안 하고 재밌고 편한 것을 선택하겠죠. 예를 든다고 하면 컴퓨터, 게임, 운동, 춤 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저도 이 나이에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잘못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 톱 대학들에 입학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대학 졸업 후에 70% 이상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랑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보기로 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자기 식구들한테 어떤 삶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큰아이가 9학년 때 제가 질문을 했죠. 너는 커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생각도 안 하고 아빠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아빠같이 돈도 잘 벌고 아빠같이 시간이 많아서 식구들과 많이 놀고 또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또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큰아이는 아빠 같은 삶을 원했지만 본인이 의사 되고 싶어 하진 않았죠. 저는 도서관에서 상당히 큰 책을 빌렸죠. 이 책은 아마도 Occupational Bible라고 했던 책 같은데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얼마큼 돈을 버는지 또 일 환경이 어떤지 또 삶의 질이 어떤지 또 미래가 어떤지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큰아이한테 주고 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 책을 먼저 한번 쭉 보고 네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죠. 한 2주간 아이가 이 책을 틈틈이 재밌게 잘 보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책을 안 보길래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죠. 너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아빠가 의사로서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이가 저를 보고 자기는 대가를 치를 준비는 돼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8년 대학에 또 레지던십 4년 내지 8년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4년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것은 실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대학을 4년 나와서 또 석사, 박사, 또 더 나가서 인턴십, 또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년 의대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레지던십이 4년 내지 8년이지만은 이때는 의사로서 존경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생각같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경험이 어땠는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 저는 의사로서 받은 존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또 느꼈고요. 또 제 직업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죠. 대다수의 다른 직업과 달리 저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 않았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3, 4년 쉬고 싶다.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진료를 할 수도 있죠. 또 만약에 제가 하와이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와이 가서 진료를 하면 살 수도 있죠. 제 다른 친구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직장에서 밀려나갈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위협감을 느꼈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환자분들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것을 인정해 주므로 더 많이 존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제가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의사가 된 후에는 수술 스케줄을 저에 맞게 짤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다른 친구들과 달리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가 원한다고 하면 70이 아닌 80대까지 개인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제 직업을 뺏기거나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누구의 사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존경심을 보여야 되고 또 친해지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고 저한테 존경심을 보였고 또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죠. 저 개인 의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비즈니스처럼 많은 돈이 들거나 관리가 어렵지 않았죠. 그 이유는 많은 직원이나 공간이나 시설이나 또 재고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한 팩터였죠. 저는 어디서 일을 했던가 항상 총책임자였죠. 제가 그 전에 큰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도 제 과에 대한 것은 제 보스도 저한테 와서 모든 조언과 허락을 받아야 했죠. 다음은 단점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죠. 제가 젊은 의사일 때는 일이 많았고 항상 피곤하고 잠이 부족했죠. 제가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는 끝없는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되죠. 저한테는 큰 책임감이 주어졌고 거기에는 큰 스트레스도 같이 따라왔죠.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저 직업에 묶여 했죠.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제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 큰아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의사의 아빠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였죠. 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이 모든 결정을 혼자 직접 내렸다는 거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저 주변 친구들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그 결과 지금 많은 아이들은 의사가 됐고 또 의대를 다니고 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군가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아이한테 현명한 선택을 했다 얘기해주고 이것은 너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네가 원한다고 하면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는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공부해라, 오래 받아라, SAT 시험 잘 봐야 된다. 왜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할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하다못해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은 오직 부모님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다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의 목표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죠. 저희 큰아이도 본인이 결정한 후에는 고등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스케줄을 딱 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스케줄을 맞춰서 자기가 일상생활을 만들어 나갔고 또 부모님들이 주는 도움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며 협조를 잘해주었죠. 아이를 돕기 위해 많은 책과 연구를 통해 의대에 가는 로드맵을 구성했죠. 우리 큰아이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은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했었죠. 아이가 4년 고등학교 동안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또 이 아이가 어떤 GPA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 아이가 어떤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어떻게 보고 또 잘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레코멘데이션 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스포츠와 또 오케스트라와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과 또 발런티어를 해야 되는 등등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갔죠. 저희들은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해줘야 했죠. 학교의 카운슬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더 잘 알고 또 아이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딱 맞는 카운슬링을 해줬죠. 또 이 아이들한테는 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얘기해줬고 아이들은 고마워하며 학교에 집중을 해줬죠.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 많은 일들을 아이 혼자 하라고 등에 얹혀놓고 계속 푸시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한계를 닿았을 때는 지치고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죠. 아이가 해야 될 숙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것은 더 안 됩니다. 아이가 홀로 쓰는 것을 못 배우면 대학에 가서 졸업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저희들은 부모로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해야 될 학교 일을 대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게 저가 옆에서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BAMD 프로그램입니다. 또 Guarantee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사실 Guarantee는 아니죠. 학생이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 Guarantee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4년 대학을 마친 후에 의대를 또 4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BAMD 프로그램 먼저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지만은 대학 생활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편하다고 얘기해 줬죠. 했더니 우리 아이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BAMD 프로그램을 목표하되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대학도 어플라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BAMD 프로그램은 의대에 직접 지원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의대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예를 든다고 하면 일단은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자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또 보여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미래의 의사 직업이 자기한테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봉사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보는 데서 봉사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BAMD 프로그램이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죠. 더 많은 사이언스 클래스를 택해야 되고 더 많은 발렌티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에세이를 써야 되죠. 또 다른 대학과 달리 BAMD 프로그램은 웨이트 GPA를 보기도 합니다. 웨이트 GPA를 본다는 것은 AP 클래스를 좀 들어야 되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5개 정도가 가장 기본이고 저희 큰아이는 8개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AP 클래스를 너무 많이 들음으로써 GPA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고등학교 4년 동안 B 플러스 하나랑 All A를 받을 정도로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BAMD 프로그램은 더 많은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프레시맨 때 미리 에세이 토픽을 제가 찾아보고 좋은 에세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계획하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이가 에세이 썼을 때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많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요구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수업을 들을까 미리 계획할 뿐 아니라 어떤 수업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을지 미리 결정하고 이 수업 들을 때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뿐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너를 봤을 때 어떻게 좋은 레코멘데이션 써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또 학교 외 레코멘데이션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봉사했던 병원에서 책임자한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가능하면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학교 카운슬러한테 받은 인포메이션으로 병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 봉사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을 기다릴 수는 없다 얘기하고 우리 아이 보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개인 의원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연락을 하면 벌써 문을 닫았든지 아니면은 바쁘니까 환자 아니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시간 있을 때 병원에 들렸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몇몇 병원에서는 아이와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했죠. 그래서 아이가 대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또 개인 병원에서 그 봉사를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어센터에서 저희 아이가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발렌티어를 했죠. 이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하는 마음도 많이 배웠고 또 이 일은 워낙 좋아해서 3년 동안 썸머잡으로 일을 했죠. 근데 이 썸머잡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아이가 집에 오면은 거의 쓰러지더군요. 하지만 자기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기여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는 4년 동안 꾸준히 하였고 학교 스포츠는 워낙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요구되는 디스트릭트 스포츠로 농구와 축구를 했죠. 저희 큰아이가 유니버시티 로체스터 의대에서 인터뷰를 받았을 때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인터뷰에 필요한 질문 100가지를 정리해서 둘이서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죠. 아이는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또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 합격하였죠.
상당히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죠. 저희 큰아이가 대학에 가서 행복해하며 BMD 프로그램을 하길 잘했다 얘기해 주더군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의대 준비하다가 포기하거나 또 의대가 안 돼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요. 또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 학기는 사우스 아프리카로 액션 스튜던트를 감으로써 수업도 듣고 또 거기 있는 병원에서 봉사도 했죠. 또 이때 저희 온 식구가 열흘 동안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족 여행도 가졌죠. 의대에 가서는 정말 힘들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또 항상 피곤하다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는 의대를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특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얘기해 주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매일매일 자기의 꿈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면 공부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